자, 렉처 16번 질문 받고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240. 자, 잠깐만. 몇 번? 이격 40? 245번이랑 247번이요. 245번, 7번. 238번. 243번. 243번. 237번. 186번? 네, 186번. 190번. 190번. 여러분, 남아서 골머리 쓰고 있지 말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지금 하세요. 205번, 6번. 좋아요. 243번. 3번. 얘들아, 너네가 질문을 해주면은 다른 애들도 개꼴 하면서 듣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저기 중학교 3학년들 질문을 받잖아. 그럼 아무도 질문을 안 해. 중3이 내가 가르치는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질문을 안 하는 학년이거든. 그럼 다들 질문을 안 하고 있다가 어떤 애가 굉장히 이제 수줍음을 무릅쓰고 질문을 해. 선생님 뭐 120번이 질문이에요 이래. 그럼 120번 내가 풀어주잖아? 그럼 질문한 애만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다 적고 있어. 그거 다 질문이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면은 다른 친구들도 아싸 하고 듣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봅시다. 186번을 볼게요. 186번. 여기 보니까 x의 3배는 x의 2배에서 1을 뺀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의 3배는 x의 2배에서 2배에서 1 뺀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영어에만 주어가 있는 게 아니지 수학도 주어가 있어요. x의 3배는 얘가 주어지. 주어를 s라고 하나? 아무튼 얘가 주어지. 그럼 얘랑 누구랑 같대? 누구랑 같냐면은 x의 2배에서 1을 뺀 것이랑 같대. 얘네 둘이 같은 거야. 그럼 여러분 x의 3배를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그치? x 곱하기 3, 3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x의 2배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네, 2x라고 표현을 하겠지. 거기서 1을 빼래. 빼기 1이겠지. 이것과 이것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 약속을 했잖아. 곱하기는 안 쓰기로. 그래서 민정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를 3x는 2x 빼기 1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등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으니까 그냥 식 한 줄만 적었으면 문제 푼 거야. x의 답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답이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 190번을 봅시다. 여러분 190번은 이제 쓰지 않고 우리 한 말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우리 그 직사각형의 둘레를 어떻게 구하지?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더하지. 그치?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5가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5고 세로의 길이가 x라고 했으니까 5 더하기 x 더하기 5 더하기 x 하면 얼마? 18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식이지. 그게 식이죠. 그럼 5 더하기 5는 10, x 더하기 x는 2x니까 2x 더하기 10이 18이다 라고 정리해주면 등식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193번부터 204번까지는 질문이 한 개도 없네. 여러분 그 쌤은 이제 가끔 가다가 아무도 질문을 안 했는데 그 번호를 딱 하나 찍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한 명도 모르지 않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192번이거든. 얘들아 이거 다 풀었니 너네? 192번 다 풀었어? 192번을 보면은 이게 속력, 시간, 거리 문제가 나와. 근데 아이들이 이제 거리랑 속력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엄청나게 힘들어해. 문제가 쉽든 어렵든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아빠 차를 타고 어디 시골에 가는 거야. 근데 시속 50km로 아빠가 달리고 있다고 치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빠가 그 속도로 계속 1시간을 달리잖아? 그럼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50km 떨어져 있는 곳에 차가 도착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50km 간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50km의 속력으로 2시간 달렸어. 그러면은 몇 킬로 움직였을까? 100kg. 그렇지. 그냥 둘이 곱하면 되는 거지. 자, 문제를 보세요. 50km로 X시간 움직였대. 그러면은 아까 50km씩 2시간 이동했을 때 50에다가 2시간을 곱했지. 마찬가지로 해도 50km씩 X시간 갔으면 50 곱하기 X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게 얼마? 200. 50 곱하기 X가 200이다. 50X는 200이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거리 속력 문제는 다들 잘 풀었네요. 틀린 사람이 거의 없네요, 진짜. 네, 혹시나 해서 봤습니다. 여기 방정식, 항등식 구분하는 문제는 한 개도 안 틀렸네. 잘했습니다. 자, 205번, 206번을 봅시다. 205번하고 206번 문제는 풀기 전에 여러분 내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방정식은 누가 있어야 되지? 는 하고 또 누구? 문자 x가 있어야 됐어. x가. 항등식은 어떤 애를 항등식이라 했더라? 항상 상등. 그치, 이제 그 항등식의 정의가 그거야. 야, 항등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게 항등식이다. 아니야, 이건 방정식이야. 그 뭘로 구분을 했을까? 항등식은 말이야, 양쪽이 똑같으면 돼. 근데 똑같은 게 그냥 똑같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생긴 게 완전 똑같아야 돼. 그래서 표현을 내가 막 쌍둥이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205번은 그 는하고 x 있는 애들을 고르라는 얘기고, 206번은 양쪽이 완전 똑같이 생긴 애를 고르라는 뜻이야. 완전 똑같이 생긴 애. 자, 205번을 보자. x 더하기 1은 2x. 얘들아, x랑 는 있지? 그럼 방정식이지. 니은 3x 마이너스 1을, 얘는 x가 있는데 는이 없네요. 방정식이 아니지. 야, 그럼 여러분 니은은 뭐라고 부르게? 너무 돌발 질문인가? 이 니은은 뭐라고 부르게? 식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차 식이라고 불러요. 1차인 식이니까. 디귿은 써볼게. 205번 디귿이거든. 여기 보면은 2x는 2에 x 더하기 1 빼기 2라 돼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사실 지금 수학 문제 푸는 게 뭐 시력 검사도 아니고 x랑 는만 있는 거 찾는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제를 요렇게도 냅니다. 그래서 막 진짜 성격 급한 아이들이 있지, 문제 빨리빨리 푸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여기서 틀리지. 얘들아, 디귿은 x가 있어요. 그리고 는도 있어. 이거 방정식이네? 아니에요. 이거 방정식이 아닙니다. 왜 그런 방정식이 아니냐면은,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끝까지 계산을 해봐야 돼, 전부 다. 그럼 오른쪽 계산을 해보면은 2를 x한테 1한테 곱해주면 2x 더하기 2 빼기 2가 되지. 근데 여기 2랑 2가 탁탁 지워져 버려. 그래서 이 디귿에 대한 식이 뭐가 되냐면 2x는 2x가 돼. 이거 무슨 식이게? x랑 는이랑 있네? 방정식일까? 아니에요. 얘는 양쪽이 똑같지. 얘는 항등식인 거야. 오케이? 그때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수업 마칠 때 내가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야. 방정식이랑 항등식이랑 동시에 되는 경우가 있을까? 라고 물어봤었거든. 근데 없다고 그때 얘기를 했어. 왜 없는지는 우리가 17강 수업할 때 내가 알려준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얘는 x도 있고 는도 있긴 하지만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야.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리을을 보자. 리을을 보면은 x 빼기 3하고 3 빼기 x가 같다라고 돼 있어. 얘들아, 얘들은 똑같이 생겼을까? 똑같진 않지. 약간 비슷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x랑 는이랑 둘 다 있으니까 얘는 방정식이 맞는 겁니다. 그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 되겠어요. 자, 206번 항등식을 골라라. 얘들아, 항등식은 양쪽이 그냥 완전 똑같아야 된댔어, 생긴 게. 여기가 y면 얘도 y여야 되고, 여기가 x 더하기 y면 여기도 x 더하기 y가 돼야 돼. 기억을 보자. 양쪽이 똑같니? 내가 봤을 때는 안 똑같은 것 같아. 틀렸죠? 니은 1 빼기 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는 똑같을까? 모양이 다르게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마치 이거랑 똑같아.
나하고 거울에 비친 나하고 다른 거냐? 똑같은 거죠. 근데 방향은 다르거든. 거울에 비춰져 있으면은. 근데 어쨌든 나랑 똑같지. 방향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 니은이 똑같아요. 1 빼기 x랑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모양은 달라 보여. 하지만 그 순서를 바꾸면 똑같지. 그러니까 니은은 같은 거예요. 항등식인 거야. 디귿. 이건 아무리 봐도 똑같지가 않지. 네. 리을을 볼게요. 206번에. 206번의 리을도 성격 급하게 이제 푸는 아이들은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x가 있고 등호도 있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얘는 복잡해 보이거든. 그래서 이거 답 아닌가 보다 하는데 아니야. 이거 다 계산을 하고 나면은 달라요. 자, 곱해봅시다. 하나씩. 3x 더하기 6 빼기 x가 돼. 그럼 x끼리 빼지지. 그럼 2x 더하기 6이 되거든. 똑같지? 그러니까 리을도 함등식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봅시다. 30페이지에 질문이 한 개도 없어. 맞아? 30페이지 질문이 한 개도 없는데 아마 문제가 막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그 등식에 대한 성질을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양팔저울의 예를 들었었지. 왼쪽에다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오른쪽에다가 똑같은 행동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 그래야 균형이 맞는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 220번부터 226번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양쪽에 있는 아이들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220번에 1이 더해졌으면은 오른쪽에도 1이 더해져야 되고 221번에 오른쪽에 2가 빼진 상태면 왼쪽도 2를 빼야 되는 거지. 자, 잘 풀었겠죠 다들. 네. 31페이지는 질문이 237번, 8번 두 개밖에 없네. 228번부터 235번까지는 잘 풀었나? OX라 가지고 질문을 안 한 거 아니야? O 틀렸으면 그냥 X로 바꾸면 되지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쌤이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얘긴데 교수님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내잖아. 대학교도 OX 퀴즈가 있어. 대학교도. 근데 그 OX 퀴즈 시험을 볼 때 정답이잖아. 그럼 학생한테 1점을 줘. 그래서 OX가 50문제였거든. 그래서 1점을 주니까 그 OX 퀴즈를 다 맞으면 50점인 거야. 근데 답을 모르겠잖아. 안 써. 만약에. 그러면 틀려. 그리고 빵점이야. 0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온 줄 알고 동그라미를 했는데 틀린 거야. 그러면 1점을 깎았어. 그 찍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찍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도박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진짜 아는 것만 체크하고 모르는 건 남겨놨어. 근데 이제 내 친구들 중에 약간 그 상남자 친구들은 다 찍는다. 내가 찍어서 맞는다 해가지고 다 찍은 거야. 근데 대학교는 성적을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거든. 니 몇 점임 하고 벽에다 붙여놔. 성적 이제 올라왔다 해가지고 가서 점수를 확인했더니 쌤은 이제 50점 만점에 뭐 한 몇 점이 나왔어. 뭐 한 30점 정도가 나온 것 같아. 근데 내 친구 점수를 봤는데 마이너스 10점인 거야. 다 찍어가지고. 우리도 시험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OX를 안 찍어요. 나한테 이제 시험지 갖다 준 사람은 내가 OX 퀴즈 틀렸다 안 하고 제일 위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채점하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아래 문제 중에서 3개가 틀렸으니까 알아서 고쳐봐 라는 뜻이야. 근데 이제 밖에 선생님들은 이제 착하셔가지고 그냥 맞았다 틀렸다 체크해 주시는데 얘들아 여기 X로 했는데 틀렸네? 그럼 O로 바꿔야지 이러면서 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자, 237번을 봅시다. 여기 236번, 7번, 8번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아마 초등부 과정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제풀이 방식일 거야. 자, 뭐냐면 위에 사용되어 있는 등식의 성질 중에서 237번을 풀려면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되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237번을 써볼게. 여기 보면은 2분의 1 x 마이너스 3이 1이고 2분의 1 x는 4, x는 8이라 돼 있어.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으로 바뀔 때 어떤 짓을 했냐 물어보는 거거든. 여러분, 위의 식에서 아래 식으로 바뀔 때 왼쪽에서 3이 사라졌지. 그치?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1이 4로 커졌어. 양쪽에다가 뭘 했을까? 더하기 3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그 등식은 한쪽에다가 3을 더하면 다른 한쪽에도 3을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3을 더했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바뀌었던 게 아닐까?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내려올 때 필요했던 등식의 성질이 뭐냐면 양쪽에다 똑같은 애를 더하라 였던 거야. 자, 기억부터 리을까지 중에서 똑같은 애를 더해라 라는 식이 뭘까? 아무래도 기억이겠지. 그러니까 237번의 첫 번째 괄호에는 기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뭐야? 거기 나왔다 말았다. 다음 두 번째 걸 봅시다. 두 번째 걸 보면은 두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으로 변하면서 4는 8로 늘어났고 2분의 1이 사라졌어. 아마 1x로 바뀌었던 것 같아. 그럼 여러분 4에다가 4를 더하면 8이 되지. 그럼 이번에도 양쪽에다가 4를 더하고 4를 더하면 얘가 이렇게 바뀔까?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떤 행동을 해야 8이 되지?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 그럼 곱하기 2 하면은 이렇게 바뀌겠네. 그러니까 두 번째 식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양쪽에 똑같은 애를 곱했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기억부터 리을 중에서 곱하기를 담당하는 게 아무래도 디귿이겠지. 그래서 두 번째 괄호에는 디귿이 들어가면 돼요. 자, 238번은 쓰지 않고 말로 해보겠습니다. 자, 5x 더하기 3은 13이라는 식에서 13은 3으로 떨어졌고 5x 더하기 3에서 3이 사라져버렸어. 자, 그렇다는 건 양쪽의 식에서 3을 뺐다는 얘기가 아닐까? 기억부터 리을까지 중에서 빼기와 관련된 식을 골라주면 되는 거야. 누굴까요? 아무래도 니은이겠지. 자, 두 번째 봅시다. 5x는 10에서 5는 사라졌고 10은 2로 줄어들었어. 그럼 이번에도 10에서 뭔 짓을 해야 2가 될까요? 8을 빼면 되지. 근데 왼쪽에도 8을 빼니까 그 식이 안 돼. 아, 빼기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누기 5를 하란 얘기겠죠. 그러면은 기억부터 리을까지 중에서 나누기를 담당하고 있는 애는 리을이죠. 그래서 두 번째 괄호에는 리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32페이지 243번을 볼게요. 아까 앞쪽에서 우리 요런 비슷한 문제 연습을 했었는데 한번 이번에도 문장을 써볼게. x에서 5를 뺀 수의 3배는 x의 2배보다 7만큼 작다. 잘 틀릴 만한 문제인 것 같아. 자, 여기 보면은 주어가 이만큼이거든. 그치? 그리고 뒤에 있는 애가 작대요. 그러니까 얘랑 같다는 뜻이지. 그치? 자, A는 B다 라고 했으면 A랑 B랑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네. 나는 수학쌤이다. 그럼 나라는 거랑 수학쌤이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X에서 뭐뭐뭐뭐한 한 애는 뭐뭐뭐뭐 작다라고 했으니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지금 같다는 뜻이지.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이 문장을 식으로 만들어보자. X에서 5를 빼래요. X 빼기 5겠네. 여기다가 5에서 X에서 5를 뺀 수에다가 3배를 하래. 3배를.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3배를 해야 되거든. 그럼 그냥 곱하기 3 하면 될까? 안 되지. 뭐 해야 되지? 괄호를 쳐야 돼요. 괄호를 치고 3을 곱해야 돼. 그럼 왜 그럴까? 만약에 괄호를 치지 않고 여기다가 3을 곱하잖아? 그럼 나는 5한테 3을 곱한 거야. 5 곱하기 3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괄호를 쳐줘야 돼요. 괄호는 지금 다 틀립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그럼 얘가 누구랑 똑같냐?
x의 2배보다 7이 작다고 했으니까 빼기 7을 해줘야 되겠지.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야 이거. 근데 이 문제는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우리 보고 이 x의 답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얘가 답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식을 쓸 때 곱하기 안 쓰기로 약속했지? 자, 그러니까 3x 빼기 5는 2x 빼기 7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식을 뭐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자체가 43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봅시다. 245번. 여러분 그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뭐 등식 뭐뭐뭐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다 라고 했어. x 값에 관계없이 참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항등식을 말하는 거야. 항상 참이래잖아. 항상 참인 애가 항등식이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요 245번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완전 똑같다는 뜻이야. 쌍둥이란 뜻이야. 자, 그러면 왼쪽 식을 한번 써보자. 245번 2의 ax 더하기 3은 6x 빼기 b지. 자, 그럼 얘를 이제 다 전개해볼까?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지? 2ax 더하기 6이 되는 거지. 그제? 그럼 여러분 얘랑 완전 똑같이 생겼대. 그러면은 x 앞에 있는 6하고 x 앞에 있는 2a가 같다는 얘기 아닐까? 그리고 x 뒤에 있는 마이너스 b하고 x 뒤에 있는 플러스 b가 같다는 얘기겠지. 그러면은 2a가 6이어야 하고 6은 마이너스 b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a가 얼마? 3. 2, 3은 6이니까 b가 얼마?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a,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a, b를 구하랬으니 얘네 둘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247번.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자,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방정식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했을까? 그 문제풀이 할 때 그 문제풀이의 목적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방정식의 목적이 뭐냐면 x 답 구하는 게 목적이야. x에 누가 들어가야 정답인지. 근데 항등식의 목적이 뭐냐면 양쪽을 똑같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딱 항등식의 목적에 맞는 문제야. 양쪽을 똑같게 만드는 게 얘한테는 중요하지 x의 답을 구하는 건 별로 얘한테 중요하지 않아. 근데 방정식 247번은 이제 방정식인데 방정식의 목적은 뭐냐면 x의 정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야 답으로 2가 나오는지 그걸 묻는 거야. 2분의 1한테 어떤 숫자를 곱하고 빼기 1을 하면 2가 되느냐 인 거지. 자,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라 했어. 등식의 성질이 뭐냐면 양팔저울. 왼쪽에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오른쪽에다 어떤 행동을 해서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x의 답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방정식은 아까 x의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랬잖아. 그러니까 식 마지막에 x는 누구라고 쓰는 게 방정식 풀이야. 자, 그러면 이 왼쪽 식이 x 말고 지금 이상한 애들이 많거든. 막 2분의 1도 있고 1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하나씩 커트해주는 거야. 없애주는 거야. 자, 어떻게 하면 없애줄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이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1을 더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1을 더하면은 이 마이너스 1이 1하고 많아서 사라져버려. 그 왼쪽에 누가 남지? 사라지면서 2분의 1 x가 남아. 그 자리에. 그리고 오른쪽은 2 더하기 1이 되면서 3이 남아. 얘네들이 같을 거야. 자, 마지막으로 2분의 1을 지워버리고 싶거든? 그럼 양쪽에다 뭔 짓을 하면 될까? 곱하기
2를 하면 돼. 그럼 2분의 1과 2가 만나서 서로 사라져버려. x가 왼쪽에 남고 오른쪽은 3 곱하기 2니까 6이 되는 거야. 6이 바로 x의 정답이었던 거지.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걸로 끝이 아니야. x가 6일 때 6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 누가 있을까? 1, 2, 3, 4, 5가 되겠네요. 자, 메모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34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렉처 17번하고 렉처 18번을 할 거거든. 렉처 17, 18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렉처 19번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방정식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방정식이 앞에서 등식을 활용한 문제풀이보다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이 얘를 배우고 나면 아마 방정식을 앞에서 풀었던 것보다 더 빨리 풀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네모칸 채우는 문제들을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어. 자, 34페이지에 보면 이제 1차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근데 아까 방정식이 그 필요한 애가 x하고 는이라고 했었지, 그치? 자, 그래서 x는 0, 이것도 방정식이고 x 제곱 더하기 1은 0, 이것도 방정식이야. 물론 이상한 애긴 하지만 x가 있잖아. 그리고 등호도 있잖아. 그럼 방정식이지. 여러분 아직 배운 적이 없는 식이긴 하겠지만 뭐 이런 애가 있었어. 그럼 여러분 이것도 방정식은 방정식이야. 뭐 이상한 애가 있긴 한데 x가 있어. 그리고 등호가 있으니까 얘도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수많은 방정식을 중학교 1학년들한테 알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만 알면 되냐면은 깔끔하게 x 혼자 있는 애들 있지. 여러분은 얘네들만 알면 돼. 문제에는 이것들만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한 개지. 알파벳 x 혼자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하나만 곱해진 횟수가 한 개인 식이라고 해서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앞에서 우리가 방정식을 배웠는데 방정식은 x랑 는 있는 애들 전부 다 가리켜서 방정식이라고 해. 그 중에서 x가 혼자 다니는 애들, 걔네들만 골라서 1차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걸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풀라고 할 겁니다. 자, 1차 방정식이 그럼 뭔지 대충 안 것 같아. 자, 그런데 여기 34페이지에 1번 괄호를 보니까 여기에 이항이라는 말이 있어. 이항이라는 말을 이제 먼저 알아보고 우리 좀 이따가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좀 힘내보세요. 아까 이제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방정식의 정답을 구했지.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2배, 3배 쉬운 게 바로 이항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일단 이항에 대한 얘기를 좀 말하기 전에 우리 앞단원에서 배웠던 항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항이 누구였었는지 기억나니? 항. 나도 그때 항의 뜻을 기억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 항은 곱하기랑 나누기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했었지. 그래서 x 더하기 y 곱하기 z 더하기 5는 0이라는 식이 있었으면 얘네들은 어떤 아이들이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었을까? 더하기로 분리되어 있는 애들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 둘, 세 개를 항으로 적어주면 됐었지. y 곱하기 z는 하나의 덩어리였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 덩어리, 한 개의 항이 되는 거야. 얘네 둘이 따로따로가 절대 아니에요. 자, 얘네들을 항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 항이 뭐냐면 항이 2개인 애를 이 항이라 부르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자가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그 이사 간다 할 때 그 있잖아. 그러니까 항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그럼 어디로 이동하냐면 등호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항이 이 등호 오른쪽으로 이사 가는 거야. 이걸 이항이라고 해. 물론 이 왼쪽에 있는 애가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가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도 이항이라고 해. 자,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가 왼쪽으로 자리를 옮겼어. 이건 이항이 아니야. 이항은 무조건 등호를 건너가야 돼. 얘가 이항입니다. 그럼 대체 이항을 하면은 뭐가 그렇게 좋냐? 이항을 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식을 조금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이항의 조건이 뭔지를 알아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플러스인 식을 오른쪽으로 이항시키잖아? 반대편으로 이항시키잖아? 그럼 플러스라는 애가 마이너스로 변하게 돼. 그리고 마이너스라는 애를 왼쪽으로 이항시키잖아? 그럼 걔는 플러스로 바뀌게 돼. 자, 무슨 얘기냐면은 4는 뭐 물음표라는 애가 있었다 치자.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4를 왼쪽으로 넘기잖아? 그럼 이게 플러스 4였거든? 마이너스 4로 변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도 식을 x라고 써볼게. 그럼 내가 x를 왼쪽으로 넘기잖아? 그럼 이 x가 플러스 x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x로 변하게 돼요. 오케이? 진짜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여러분 방정식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얻어간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연습을 하나 해볼까? 여기 248번에 보면은 x 더하기 2는 7이다 라는 식이 있어요. 밑줄 친 애를 이항시키라고 했어. 근데 보니까 밑줄이 여기 쳐져 있네. 그럼 여러분 이 플러스 2를 오른쪽으로 한번 넘겨볼게.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7 빼기 2 하면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항이 왜 그렇게 좋냐면은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넘기잖아? 그럼 왼쪽에는 x 혼자 남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7 빼기 2가 남는 거야. 바로 x의 답을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 4번 문제 하나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여러분. 248번에 4번이야. 자, 여기 보면 x 더하기 4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9라고 했어. 이전 같았으면 이 식을 풀려면은 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야 했단 말이야. x에 누가 들어가야 될지 계산도 해봐야 됐고, 뭐 양쪽에 4를 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이상한 작업들을 했어야 됐어. 자, 그런데 이제 이항을 배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보니까 이 플러스사의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러니까 얘를 반대편으로 넘기라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어서 보니까 마이너스 4x를 반대편으로 이항시키라 했거든. 그럼 얘들 한번 다 이동시켜보자. 자, 그럼 왼쪽에는 원래 있던 x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 얘는 이동시키라는 말을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이너스 4x라는 애가 넘어오면 뭐가 될까? 그치,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x를 넘기라고 했으면 더하기 4x로 식이 바뀌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등호를 쓸게요. 그럼 원래 오른쪽에 남아있던 애는 플러스 9였는데 왼쪽에 있는 4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라 했어. 그럼 플러스 4는 이동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더하기는 넘어오면 빼기가 된다 했으니까. 자, 그럼 왼쪽 식은 5x, 오른쪽 식은 9 빼기 4에서 5가 되는 거야. 자, 그럼 5x는 5를 풀어주면 되는 거지. 자, 양쪽을 나누기 5 나누기 5 해주면 x는 1이 됩니다. 오케이. 뭐 이런 건 사실 암산도 가능하긴 하겠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문제의 x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말이야 이항의 성질을 이용하면 방정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우리 좀 쉬었다가 우리 앞 페이지에서 넘어갔던 그 네모칸 문제 있지? 그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